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단지 공감을 못하고 이기적이라고 모두 다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아닙니다. 최근에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그분을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굉장히 공감을 못하고 남을 이용한다는 것만으로서 우리가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밑도 끝도 없이 엄청난 자존감입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존중감이란 말이 있고요. 공적 존중감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 존중감은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평가하는 게 자기 존중감이에요. 공적 존중감은 남이 보기에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존중감과 공적 존중감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대접하면은 나는 이 정도 대접을 받으면 되는구나 하고 사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굉장히 공적 존중감에 비해서 자기 존중감이 낮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겸손하다고 합니다. 남들은 이 정도 훌륭하다고 인정해 주지만 본인은 굉장히 본인이 그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이 괜히 겸손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잘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겸손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데 겸손한 분들 중에서 진짜 겸손한 분들은요, 본인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똑똑한데 겸손한 분들은요, 자기가 그 정도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겸손한 분이신데 서울대학교 교수이시잖아요. 본인은 노벨상도 못하고 그런 석학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기가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요, 자기 존중감이 공적 존중감에서 엄청 높아요. 거기에서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모든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고 무척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나 정도 되면 너를 이렇게 대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훌륭한데 남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나를 대접 안 해주잖아요. 그럼 나를 무시한 거기 때문에 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감을 못하는 이유도요. 여러분, 신이 인간에게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는 너희들하고는 다른 존재야. 예를 들어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됐지만 옛날에 인종차별이 미국에서 가능했을 때 백인이 흑인을 대하듯이 나는 백인, 너희들은 평범한 흑인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은 너희들과 격이 다른 사람들이고 어떤 의미에서 다른 인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무지 많이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잖아요. 온 세상에 모든 VIP들을 갖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전화 걸어봐. 그러면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측면을 하나하나 봐갈 텐데요.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분들이 결과적으로 공감을 잘 못하고 때때로 잔인해 보이는 건 맞지만 가족들이라든가 일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해줘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게 아니면요. 사실은 그 사람은 이기적이고 남을 착취하는 못된 놈인 거예요. 자기애성 성격장애인이들은 본인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잖아요. 항상 언론에 나오는 최고 의사한테 가야 돼요. 머리를 가다듬잖아요. 가장 최고의 헤어드레서한테 가야 돼요. 자기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특별한 옷을 걸치고 특별한 집에 살고 특별한 사람들과 어울려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VIP들이랑 어울리기 위해서 굉장히 기를 써요. 주차 딱지 떼거나 아니면 음주운전 걸렸을 때 나 누구랑 아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위에 대단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럼 또 그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대단하다고 올려서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는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어느 대학 교수를 하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인데 뭔가 자신의 진실성 위해서 안 하고 있어. 나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알고 있어. 라는 식으로 자기 주위의 사람을 올려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어.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남이랑 얘기할 때 항상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실제로는 친하지 않은데 어쩌다 얼굴 한번 봤는데도 본인이랑 엄청 친하다고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을 넘어서 이게 거짓말과 허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은 자신이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객관적으로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진 못했어요. 그리고 남들이 괜찮은 학교인데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분들은요, 자기가 서울대 나오거나 의사거나 변호사보다도 더 똑똑하다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못한 게 아니야. 그런 거 다 시시해서 안 한 거야. 나는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거든. 난 그거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옆에서 보기에는 그분의 용모는 그다지 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은 탤런트가 되고 마음만 먹으면은 연기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옆에서 보기에는 대통령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은요, 본인이 대통령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은 때때로는 아팠을 때 의사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게 마음이 안 맞으면은 의사도 무시해요. 변호사도 무시해요. 그러면은 배우자분들이나 가족은 그러죠. 아니, 내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의사보다 더 잘 알아? 그러면 그래요. 쟤 후진 학교 나온 의사야. 쟤가 알긴 뭘 알아. 내가 더 잘 알지. 내 문제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끔 이게 한 끗 차이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는데 진짜 그게 되면은 적어도 무한한 능력이란 면에 있어서는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기준에 안 맞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모든 요소를 갖고 있지만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모든 측면이 마치 그 사람들의 장점인 듯이 포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사람들이 추앙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해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화성에 가게 하기 위한 인물을 갖다 띄고 태어났다고 본인을 얘기하는 누군가도 어쩌면은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아닌가. 그 사람의 어떤 의미에서 잔인함과 무관심함과 직원을 대할 때 엄청난 갑질과 마음이 안 되면 해고시키는 거는 그 사람의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측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성공하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망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은요, 자신이 무한한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이 어느 조직의 장이 되잖아요. 후계자를 생각하지 않아요. 후계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계속하면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이 기업의 회장이 되잖아요. 물론 자기 아들이면 물려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처럼 물려받은 게 아니라 이제 주주가 회장으로 임명하게 되잖아요. 대부분의 미국에서 기업 회장을 10년, 15년 하면은 후계자를 양성을 하는 게 대체적으로 맞아요. GE도 그랬고요. 잭 웰치도 후계자를 양성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CEO들은요, 후계자를 생각하지 않아요. 후계자감이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나를 갖다 뒤이을 사람이 없어요. 그게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애성 성격장애인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인 사람들은 자신이 잘 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나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남다릅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계속 끝없이 부모님한테 뭐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인 사람이랑 한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말로는 도와줘 하는데 거의 시키는 것처럼 시켜요. 그런데 내가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안 도와줘요. 나 지금 중요한 일 하고 있거든. 내 일은 자기가 하는 일에 비해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 도와줘요. 자기애성 성격장애인 사람들은 남들을 이용해서 피해를 주면서도요,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누가 굉장히 고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다 너 잘 되라고 지금 시련을 갖다 겪게 해주는 거야. 나 아니면 이런 경험 어떻게 하겠어? 고마워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애성 성격장애인 사람한테 돈을 꿔줬다가 떼어 맥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정도니까 이 정도에서 멈춘 줄 알아. 그러면서 자기애성 성격장애인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야, 내가 아니라도 멍청한 사람 언젠가 돈 떼어 먹혔을 거야. 절대로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법이 없어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고 했을 때 본인은 태양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지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인데 본인은 그거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드라마에서 우리 연쇄살인범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오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줄 수 있다는 거를 네 평생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소용가치가 있게 된 거를 갖다 그 사람들은 다행으로 여겨야 돼. 이런 식으로 살아가요. 자기애성 인격장애인이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공감 능력은 결국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나와 상대방이 함께 뭐를 하고 동등하다고 생각했을 때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은 완전히 본인이 다른 존재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공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감정은 뭐냐? 다른 사람이 자기랑 똑같은 감정을 느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분이 굉장히 본인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뭐가 안 돼서 속상하면은요, 다 같이 속상해야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은 어느 날 내가 굉장히 잘 되잖아요. 다 좋아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은 대학에 굉장히 잘 갔어요. 그런데 같이 얘기하는 사람은 대학 입시에 실패했어요. 그 사람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아들이 대학 잘 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뻐해 줘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안 기뻐해 주잖아요. 그럼 속으로 짜증내요. 왜 이러지?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은요, 자기가 승진하고 자기 동료가 승진해서 탈락하잖아요. 그 사람 앞에서 막 웃으면서 자기 승진했다고 자랑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자신의 승진을 기뻐해 줘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공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기분에 맞춰서 움직여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감을 할 필요가 없고 공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심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다 굉장히 잘 나가요. 야, 진짜 쟤는 좋겠다 하면 부러움이에요. 시기와 질투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요, 야, 내가 저 자리에 올랐어야 되는데 왜 저 능력도 없는 게 저 자리에 올라가지? 하게 되면서 자기가 그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마치 빼앗겼다는 듯이 생각해요. 근데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뭐든지 안 되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보다 잘 나가면은 무조건 시기와 질투를 해요. 그래서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잖아요.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은 자기가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돼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잘 나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요. 항상 깎아내려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잘난 척하니까 그 사람을 싫어하지요. 자기를 멀리하지요. 그러면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자기가 너무 잘나서 자기를 시기 질투해서 멀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한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게 되지요.
자기애성 인격장애인이들은 무조건 자기가 만든다고 우깁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굉장히 더 잘 아는 사람이더라도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을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모르면서도 자기가 맞는다고 계속 우겨요. 한번 이렇게 해보자고 그러고. 진짜 다른 사람들을 갖다 힘들게 할 때가 회의예요, 회의. 회의를 하잖아요. 계속 자기 주장만 얘기하고 남이 자기랑 다른 얘기하면은 계속 깎아내리고 아니라고 하고 우기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의 특징은 진짜 자기가 모든 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무시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자기애성 인격장애인이들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줘서 그 사람이 아파하는 거를 갖다 마치 기계에 흠집이 나는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신경 써야 될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한테 한 번만 도와달라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도와줘도 소용없을 것 같아. 네가 될 것 같으면 내가 도와주지. 내가 도와줘서 네가 이거를 더 하는 거는 오히려 내가 널 위해 나쁜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한테 아주 작은 잘못에 대해서 이번만 할 번 잘못했어. 이번만 넘어가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이러지요, 또. 이거는 나도 마음이 아파. 그런데 너는 이번에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지 바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처벌하는 거는 너를 위해서야. 이런 식으로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은 생각하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남한테 상처 주더라도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를 갖다 안 해요. 그래서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은요, 위아래 별로 가리지 않아요. 상사도 나한테 확실한 이익을 주지 않으면은 나보다 경험이 많은 상사라도 나보다 잘날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상대방이 만만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막대해요. 그러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본인은 굉장히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배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옆에서 보기에는 위아래를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자기애성 인격장애인이들이 제일 많이 듣는 게 건방지다는 말이에요. 높은 사람한테 우리가 뭔가 박하게 대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후하게 대하면은 하후상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인격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의 삶의 모토는 분명해요. 상후하박의 삶을 살아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박하게 대하고 아무리 무시해도 되는데요. 아까 제가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은 자기보다 훌륭하고 굉장히 잘난 사람과 알게 되면은 자기도 그들만큼 잘났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또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랑 동급의 훌륭한 사람들한테는요, 아부를 할 때 엄청나게 또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이 앞다르고 뒤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갖다 치료할 때는 끝없이 수용하는 치료 기법이 있습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 발생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 3살, 4살, 5살 때까지 혹은 6, 7살 때까지 자신한테 굉장히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화 같은 거를 보면서 어린이 주인공들이 엄청난 초능력을 펼치고 그러면 거기에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환상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있게 되는 거지요. 보통은 그 시기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예능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예능 볼 때 쓸데없이 희희낙낙한다 그러지만요. 사실은 아이들은 예능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게 되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은 알게 돼요. 아, 우리 집은 이 정도 사는구나. 나는 공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 용모는 이 정도구나.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그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자기애성 인격장애로 이어진다고 정신분석에서는 생각해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되느냐? 자신에 대해서 알고 받아들인다는 거는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갖다 견딜 수 있는 에너지와 사랑이 뒷받침이 될 때 우리는 현실을 수용할 수 있거든요.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은 그게 부족해서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치료에서 중요한 거는 무한대의 사랑을 주는 거였어요. 화를 안 내고 끝없이 받아주고,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처럼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수용하는 감정을 갖다 교환하게 되면서 바뀐다고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치료에선 이렇지만요,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주고 아껴주고 하다가 보면은요, 그냥 무시당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을 설득하고 꺾으려고 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계속 엄청난 자기애로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공격력은 상상을 초월해요.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은요, 때때로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생각까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을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일단 피하고 보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을 때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생각하는 답이 도대체 수준이 그게 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맞장구 쳐주고 아부해서 그 상황을 허허 웃으면서 빨리 빠져나오세요.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가만히 시무룩하게 있고 평범하게 대해주잖아요. 당신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해서 앞에서 굉장히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뒤에서 여러분의 험담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파괴 공작을 펼쳐요. 그 사람들과 논리적인 대화를 하거나 심리치료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가족이 만족시켜서 사람을 바꾸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은 현실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세상이 대우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이 막 화를 낼 때는요, 본인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은 무한정 행복하고 스스로를 믿고 긍정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나만 그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괴롭지요?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사람들도 그들 자신도 세상이 자신을 태양처럼 받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들도 행복하지만은 않다. 때때로 그들이 겪는 고통이 엄청나게 심각해서 그들도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때때로 죽고 싶어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조금은 위로를 받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적절히 피하고 맞서지 말고 때때로 희를 맞춰줍시다. 그러나 너무 억울해하지 맙시다. 궁극적으로 나이가 들어가고 무능력해질수록요,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환멸과 비참함과 우울증을 말년에 겪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그 고통의 대가를, 삶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